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시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거래일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 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지표에서 보시듯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한 번 4%를 육박하면서 시장에 금리 인하에 관한 희망론이 사라지긴 했었는데요. 그간 연초부터 이어지는 뉴욕 증시의 하락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역시나 2,0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달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이 강한 고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그에 따라서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있을 CPI 지표를 좀 확인해 보자라는 관망세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달 CPI 지표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금리 인하의 여부들, 연준의 스탠스들 엿볼 수가 있을 텐데요.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꼽았던 크립토 헤드라인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뽑은 크립토 헤드라인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자면은 최종 비트코인 ETF 서류가 뉴욕 거래소에 게시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로 승인 임박이 됐고 또 거래소에 게시가 됐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말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44,000달러 선을 도달해주면서 시장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물론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현재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파생 상품 거래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유럽 파생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금융상품 지침 허가를 취득한 지주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니까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이 유럽 시장에 관한 파생 상품 시장도 진출을 확정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헤드라인은 또 블랙록에 관한 헤드라인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역시도 연내에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좀 승인이 되면서 SEC가 이 부분을 승인을 내줬는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이제 상품이다라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새겨질 경우에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 역시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크립토 관련한 뉴스들 찾아보시면 역시나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이번 주 수요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연기가 될지의 여부들 그리고 승인이 날지의 여부들에 관해서도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한번 뽑아봤고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시세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말 사이에 좋은 흐름 이어져 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43,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는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합니다. 자, 수요일까지 승인이 날 것이다. 혹은 이번에도 또 미뤄질 것이다 라는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시장 자체의 시세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 포착해 볼 수 있겠고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2,200달러 선, 현재는 소폭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이 88달러 선도 좀 내려앉으면서요. 지금 솔라나에 관한 약세론들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크게 상승을 했던 것들에 관한 피로감들도 역시나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플 코인은 0.58달러로 현재 구간에서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이 0.08달러로 크게 변동성 없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붉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마켓캡의 시총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흐름들과 또 이러한 시장을 다시 일으킬 만한 모멘텀들 오늘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까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인사이트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간 못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또 최근의 크립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까지도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의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을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또 인사이트를 못하면서 이제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도 좀 미뤄졌었는데요. 연말을 좀 정리하는 또 굉장히 유의미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이 4가지 패턴 속에서 어느 구간에 속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또 헤드라인을 통해서 다뤄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블랙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먼저 체크하고 오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외신 기사를 통해서 폭스 비즈니스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번 주 수요일이다라고 합니다. 1월 10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ETF 승인에 관한 이제 데드라인들을 이제 블랙록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블랙록 측에서는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폭스 비즈니스의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시장에서는 또 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파생된 그런 기사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 거래소에 최종 이제 수정안이 좀 제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딱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승인이 날지 혹은 그게 연기가 또 될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시세 역시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연기가 될 경우에는 3월 달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는 승인 임박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EC가 이제 마지막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이 운용사들을 모아서 회의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환매 방식에 관해서도 어떻게 할지 여부들을 또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도 제가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승인 여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1개의 이제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에 관한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데드라인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블랙록도 이번 주 수요일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속보들 같이 전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또 방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Year in Review를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함께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비트코인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가 과연 연초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떤 구간 내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온체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퍼포먼스가 최대치가 172%,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죠. 사실 전 세계 통틀어서 다른 자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골드나 미증시의 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익률들을 작년 한 해 동안 이뤄냈었던 비트코인이었고요. 이더리움도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은 만만치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6% 육박하는 수익률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내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수익률들 지금까지도 유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들도 같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지표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주목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였습니다. 불장을 겪고 나서 FTX 사태도 있었고 또 관련해서 테라 루나 사태도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저희와 같이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서 이제 가장 낮았던 하락률이 마이너스 20%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9년에서 2021년도 실제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장을 겪었었던 시기에는 50%에 육박을 했었고 그 이전 주기를 봤을 때는 25%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도 2023년도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견고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그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지지선들을 다 돌파해주는 현재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검정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 200주 이동평균선도 있고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다라고 해서 실현손익 관련한 그런 금액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률 자체가 이 모든 의미 있는 선들을 모두 다 뛰어넘었던 그런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랠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있었던 성과들에 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였고요. 그렇다면은 2023년도에 이런 성과들 그리고 2024년도 1월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성과들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된 건지에 관해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10월 달에 이제 위력입니다. 10월 달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 10월을 기점으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의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지표냐면은 트랜스퍼 볼륨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래량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물론 이렇게 불장이었을 때의 거래량에는 못 미치는 거래량이긴 하지만 10월 달부터 해서 이 거래량이 급속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래량 볼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달 랠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랠리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022년도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인 1일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그러니까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 수치가 보이시죠?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로 이 거래량 역시도 크게 늘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 상승을 위해서 이런 거래량이 얼마나 더 중요한 트리거가 될지 여부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23년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었고, 그리고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한 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10월 달에 있었던 그러한 성과들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성과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또 뭔가 흥미로운 어떤 하나하나의 지점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다라고 해서 거래소 내에서 들어가는 양과 또 거래소 내에서 나가는 양들을 보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체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나가는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면은 누군가는 거래를 하고 싶지만 물량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그 가격 상승이 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부분들을 이제 비트코인의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 색깔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더리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 거래소 내에서 들어온 금액 그리고 거래소에서 나가는 금액의 비율들은 비슷한 비율들인데요. 이더리움과 또 비트코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현저히 그 수가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장은 사실상 비트코인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승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트코인 랠리가 오고 있다라는 의견도 시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솔라나 코인이 최근에 100달러 돌파했던 그러한 모습들 봤을 때는 알트코인 랠리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양들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근 지표를 보시더라도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알트코인에서는 아직 이러한 또 동향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굉장히 커졌고 이더리움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온체인 지표가 12월 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발행이 된 그러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지표를 어느 정도는 신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장기 약세장 이후 이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좀 제시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장기적인 관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어떤 특성들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기 때문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롱텀이다라고 해서 장기 보유자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빨간색은 역시나 단기 보유자입니다. 시장의 지배력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장기 보유자들의 지배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코인을 지금 거래소 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거래소 밖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장기 투자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 가격대는 심리적으로 어떤 가격대인 있을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온체인 지표를 참고하시면서 또 투자의 전략들 같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장기 투자자들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지금도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표도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수익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지난 불장, 그러니까 정말 고점에 들어와서 이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놓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저조차도 현재는 수익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불장에서 정말 끝자락에 들어왔던 저 같은 투자자들도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현재는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수익권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의 마인드도 그렇고 이 장기 투자자들의 마인드도 현재는 매도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대부분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랠리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 글래스노드에서는 다양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4가지의 패턴을 파악을 했거든요. 자, 그 패턴을 이제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베어플로우라고 하는 이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실 중인 코인이 수익 중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들어온 투자자들의 이익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이는 그러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강세장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약간 민트색과 같은 요 색깔, 녹색이긴 한데 표현이 잘 화면상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인이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매도의 의사가 생겨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사실상 가장 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제 실현 손익을 이제 이루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약세장으로 변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4가지 패턴들을 일단 구축을 해놨고 지금 시장이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지를 쭉 볼 텐데 최근 직전에 있었던 불장 같은 경우에도 이 패턴이 좀 잘 들어맞았었죠. 그러니까 이때 상승, 강세 초입장 그리고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장,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라고 해서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섰고 그 기간을 우리가 꽤 많이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우리가 지금 들어와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글래스노드는 파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 자체 코인이 이제는 손실에서 또 상승으로 변환이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고 글래스노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세 초입장까지 도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상태가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이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이 시장 에서 비트코인 가격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이 됐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세 초입장 바로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강세 초입장이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민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이 지표들 참고하시면서 한번 시장에 관해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글래스노드 리포트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시장에 관해서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또 어떤 구간들을 견뎌왔고 또 지나왔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ETF 승인 여부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시세 흐름들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영의 인사이트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